네, 앞서 뉴스 초반부에도 짚어봤습니다만 22대 총선 딱 1년 남았습니다. 제1당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간의 경쟁, 또 본선 무대에 오르기 위한 당 내부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텐데요. 내년 총선 전망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동안의 총선 결과를 좀 살펴보면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당에겐 좀 불리하고 야당에 좀 유리한 어떤 그동안의 구도를 보여왔던 것들이 많은데 내년 총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과거 1987년 13대 총선 이후 여당의 총선 실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년 차에는 1988년에는 패배했지만 2008년에는 승리했고요. 2년 차 선거 2004년에 승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차 선거였던 2000년 총선에서는 여당이 패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1년 차와 2년 차에는 기대감이 실망감보다 크기 때문에 승리했던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통령 긍정평가가 예외적으로 좀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조로 현상을 겪고 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선거가 국정무능 정권 심판대 그리고 의회 독재 야당 심판 두 개의 심판론이 충돌하는 선거이지만 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만 극복한다면 의외로 쉽게 승부가 날 수 있는 총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여당이 좀 더 내년 총선에 대한 결과에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 지도부 구성을 보면 최근에 이제 새 원내대표도 선출이 됐지만 또 영남 일세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좀 이런 총선 결과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확장성이 좀 이제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조금 자기 파괴적인 지도부 구성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윤재옥 원내대표의 경우는 영남 친윤계를 상징하는 분이고 이번에 당선 일성이 거대 야당 폭주를 막겠다. 그래서 협치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내에서도 전투력을 굉장히 높이 산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영남 친윤 일색이어서 확장성이 떨어진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기존의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 공식이었던 중도층의 유입을 스스로 밀어내고 지지층 그리고 지지 지역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사실 뭐 복잡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체제로 끝까지 총선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또 이게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 또 분열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는 여론들이 있는데요.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현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직 개편으로 일단 이재명 대표가 한숨을 돌린 측면은 있습니다. 지난주 광주 방문했는데 모처럼 웃음기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무총장을 지켜낸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선거법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름 이후의 상황은 굉장히 가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벌써부터 비명계 내부에서는 유력 언론인 출신의 비대위원장 후보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물밑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당층이 28%입니다. 민주당 33%, 국민의힘이 32%라고 하면 정당 지지율과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이 제3지대에 대한 또 기대, 또 이런 여론들이 또 나오는데요. 이게 19대 총선을 앞두고 보였던 지지율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만큼 양 정당에 대한 불신과 국민들의 혐오감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지대 출연에 대한 필요성이나 기대감은 있지만 실제 이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분열과 분화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또 공천 갈등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건데 국회에서는 오늘 선거제도 관련된 난상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다뤄지게 되나요? 룰을 가장 늦게 정하는 게 현역 의원들의 가장 큰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20년 만에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개특위에서 3가지 안을 제안했습니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 플러스 권역별 병립형 하나,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제 2번째, 그리고 3번째 마지막으로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3가지 안이 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은 소선거구제를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고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어서 아마 소선거구제로 타협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의석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할당 방식은 과거 20대 때의 병립형으로 가는데 다만 그게 전국 단일 병립형으로 할당을 할지 아니면 권역별로 할지는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짧게 여쭤보면 이낙연 전 총리가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리는데 이런 행보가 지역 정가 또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낙연의 시간이 올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사법 리스크에 원죄가 있고 경선 탈락 후보가 갖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파색이 흐려져서 그 누구도 이낙연 후보를 원치 않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다지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리서치 대표였습니다.